안녕하세요. 서초동 아고라의 정재민입니다. 오늘은 고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동량 많은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고소 갤러리, 고소 갤러리에서 나오는 질문들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할 분으로 또 우리 고소 전문 변호사 이민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민진 변호사님 이제 그동안 동물 전문 변호사, 엔터 전문 변호사, 마블 전문 변호사, 저번에 또 뭐였죠? 성범죄 전문 변호사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얘네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에서 일하셨으니까 그게 주로 이제 고소도 하고 고소 대리를 많이 하죠. 고소 대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고소 전문 변호사로. 장인 나오듯이. 근데 대충 뭘 해도 다 엮여. 지금 경력이 들어와. 아주 한 40년 정도 된 거 아니잖아. 그니까요. 4년 정도 됐는데 던지면 다 엮여. 진짜 어디까지 엮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오늘은 일단 한번 보시죠. DC 인사이드 들어가 보시나요, 한 번씩? 저는 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듣기만 많이 듣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뭐 MBTI에 뭐 ENTP다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이트도 있고 갤러리 포맷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냥 동족 혐오 이런 거 생길까 봐 되게 안 봤는데. 그런 것도 완전 엔팁스러우시네요. 근데 고소 당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뭐 직장 상사는 아니잖아. 직장 상사는 아니겠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홈페이지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싸우면 레알 형량 더 세짐? 이거 한번 볼까요?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받는 경찰하고 싸운다거나 검사하고 싸운다 이러면 이제 형량이 더 세지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하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면 여경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한 거 가지고 여경이 죄명 추가해서 송치했다는 글이 있었던데. 이런 내용은 죄명 추가할 만하네요. 모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범죄죠. 그렇죠. 이건 범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자기가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그게 맞는 말이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경찰이고 검사고 일단 권위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될 말은 딱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왜냐면 수사하는 사람은 최대한 있는 거, 자기 서류에 있는 것들 최대한 기소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계속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정확한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 가서 아무 경험도 없는데 가서 막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그 말을 대신해주면 그렇죠. 네. 좀 싸우지도 않고 그렇죠. 감정이 격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변호사 끼고 경찰 조사 받으면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무죄 주장하는데 수사관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나? 얘가 진짜 억울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나 보네, 아니면 그냥 돈 좀 있어서 변호사 끼고 왔나 보네 정도로 보나.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했다고 진짜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했겠네? 그러면 변호사 선임 안 하면 다 억울하지 않아서 지금 선임 안 했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고 돈 좀 있어서 변호사 끼고 나왔나 보네? 그것도 아니. 그쵸. 요즘 뭐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변호사가 있다 없다? 있으면 심리적 영향이 있긴 하죠. 어쨌든 만약에 수사관들도 좀 거칠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를 네, 네. 변호인들이 좀 제지를 네, 해줄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면은 수사관도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관들도 좀 힘들다는 게 맞아. 사람들이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맞아. 그냥 다 네. 늘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관들도 변호사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대요. 맞아. 변호사들이 딱딱 쟁점만 정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얼마 전에 조사하러 갔는데 강남경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하는 부스들 한 10몇 개가 있어요. 거기 다 나와서 조사하는 경찰하고 조사받는 사람하고 쌍쌍이 딱 만나서 다방에서 무슨 뭐 소개팅 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우리 저기 조사받는데 그 여자 수사관이 막 소리를 막 그만 말하라고 반말하면서 막 그만 말하라고 그 조사받는 사람은 되게 나이 많은 남자였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까 두서없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걸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게. 경찰도 우리한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의미인가요? 하면서 아, 이런 의미입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이러면서 아니라 정리하고. 변호사를 쳐다보잖아요. 다음 거 볼까요? 경찰 조사 가서 진술 거부로 일관하면 어떻게 됨? 이럴까요? 다들 재꽃내요, 재꽃내. 근데 이 진술 거부권이 있긴 있는데 그걸 내가 행사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행사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진술 거부하면은 해명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불러서 적법하게 불러서 이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네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거를 그냥 답 안 한다. 아무 답 나 싫은데 니한테 말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건 정당성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입장을 어떻게든
충분히 필요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야. 입장이죠. 나는 원래 경찰 싫어. 나는 검사도 싫은데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진짜 싫어서 일단 깜빵 가야 누군가가 돼요.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하게 대응을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진술거부권이 있긴 있는 건데 안 하면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댓글도 한번 볼까요? 진술거부 묵비권 행사 쌉 가능함. 대신 검찰로 사건 성도 검찰로 가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지. 거기서도 진술거부 묵비권 행사 가능함. 대신 검사가 구속 수사할 수 있음. 재판받을 때도 가능함. 판사가 구속시킬 수 있음. 근데 뭐 구속이 이것 때문에 뭐 구속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는 다 별로 안 하고 있으면 무고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검사가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유죄죠.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좋은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 막 돌게 할 수 있어. 약간 맞는 말이긴 해요. 참작할 사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근데 막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막 만들어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만들어낸 사람보다는 형량이 이걸 높지는 걸렸으면은 그거보다 높지는 않겠지만 하도 좋은 건 아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받아줘라. 특정 인물 갤러리에 몇 년간 꾸준히 악플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 안 하면 방법이 없음? 내가 대신은 못 하는 거냐? 대충 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제출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는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모욕은 친고죄. 그러니까 모욕은 친고죄고 뭐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반의사 반의사불벌죄라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제 이렇게 들고 가면 피해자가 아닌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중요하니까 네. 피해자가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라든지 그래서 뭐 웬만하면 반려하려고 자꾸 막 그렇게 하겠죠. 할 수는 있으나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다음. 요새는 뭐 반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이제 받기는 받죠. 근데 결국에는 피해자 의사를 알아봐야 돼요.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음 거 볼까요? 회사 직원이 1억 넘게 돈 빌리고 튀었다. 와, 30명한테 1억 5천인가 빌리고 잠수 30명한테 1억 5천? 본사에서도 대출받고 잠수 탔. 30명한테 돈을 빌린 거 보면 이 사람 인간관계가 원래 좋았나 보네. 내가 지금 한 명한테 빌리기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나한테 돈 빌려줄 거야? 아, 아니요. 30명한테 1억 5천이면 한 사람당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 빌려줄 거야? 안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저한테 빌려주실 거예요? 네가 지금 안 빌려준다는데 내가 왜 빌려줘? 너무하시네요. 집단 소송 걸 거란 이거 민사인가? 잡아봐야 돈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나? 돈 없다고 배째면 징역임? 징역임? 1억짜리 민사면 징역 몇 년이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받기가 어렵겠죠. 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민사하면서 형사도 같이 걸어야죠. 돈 없다고 배째면 징역이냐? 그러니까 사기에 해당하고 1억이나 되고 피해자가 지금 30명이나 되잖아요. 당연히 징역형이죠. 당연히 징역형이고 전혀 갚지 않으면 실형까지 나올 정도의 규모죠. 1억짜리 민사면 징역 몇 년이냐? 징역은 형사고 민사는 이제 그냥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1억이 피해액이다. 그러면은 징역이 몇 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억이 피해액이다? 우리 그때 할 때는 1억에 대충 징역 1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00억이라고 징역 100년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완만한 커브를 이루면서 가는 건데 이게 차용금 그런 거죠. 차용금 사기 잘 인정되나요? 야, 어려운 말인데 차용금 사기라는 거는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기들인데 원래 돈을 빌렸다가 안 갚으면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기망행위가 임발부 되면은 형사 사건화 돼서 형사 소송까지 가고 형사 고소가 되고 형사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사 처벌이 막 될 가능성이 높아져야 돈 빌려간 사람이 갚으려는 유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해서 형사화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는 걸 전부 다 형사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 다 너무 많은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경찰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돼요. 뭐. 근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거는 형사가 되고 어떤 거는 여전히 민사밖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망행위라는 거는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돈을 빌린 사람은 능력이 너무 많으면은 왜 빌리겠어? 내가 안 빌리잖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지. 기망을 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 민사의 문제에서 또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원칙이 있죠.
배상이 없다고 쬐면 그럼 형량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한테 돈이 없어버리면 돈을 뺏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집이 있고 어떤 살림살이가 있고 하면 이제 민사적으로 압류하고 좀 효과가 있거든요. 심부름센터 통해서 드럼통 시멘트 담궈 인천 아파트 인천 앞바다 투척하는 방법도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방법이에요. 투척한 사람이 감옥에 더 빨리 가겠는데? 압류할 돈이 없는 것 같다던디? 그럼 못 받나? 그러니까, 압류할 게 없으면 못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죽을 뒤질 때까지 때까지 쫓아다녀야지. 10년마다 연장시켜. 10년마다 연장시켜주면서 이거 이제 시효가 10년이거든요. 민사 채권에 10년마다 계속 소송을 하나 제기해가지고 그걸 연장을 시켜요. 개 귀찮네. 귀찮죠. 귀찮죠. 돈 못 받으면 정말 이렇게 돈을 귀찮은 게 빌려주는 순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담보를 확보하고 그러니까요. 빌려주는 거죠. 보증인을 확보하고. 다음 거. 상대방 강아지한테 패드립하면 어떻게 됨? 법적으로는 그냥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반려동물 욕을 하면 위법되는 게 있음? 반려동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명예훼손은 이제 사람만 대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하려면 공연하게 해야 되니까 반려동물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뭐 공연성도 안 될 거고 이제 명예도 없는 거지. 그쵸. 반려동물의 명예가 미안하지만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기분 나쁜데 어떡해요? 제 고양이 욕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분 나쁜데요? 차라리 나를 욕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부모한테 가서 자식을 욕해도 그게 범죄가 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는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요구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닌데 민사도 쉽지는 않지. 손해배상하려면 불법행위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근데 만약에 디스인사이드나 뭐 이런 게시판에 그 사람 개나 고양이를 막 욕해. 사진 막 걸어놓고. 근데 그거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인격권 침해나 불법행위나 명예훼손 안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 그거는 약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용 어떤 판사는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강아지와 고통을 고양- 주려고 막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 주인한테 그 정도만으로 인정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랑 뭐 강아지를 욕하는 거를 빙자해서 주인을 다 괴롭힌 거다. 그런 거면 이제 인정될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주인한테 손해배상,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그걸 노리고 하는 거지. 아니 뭐 아파트 단지 같은데 막 고양이 강아지 사진 걸어놓고 얘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단지가 뭐 소란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 하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주민들의 지탄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인정될 수도 있겠네. 이제 이게 시대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언젠가 돼야 될 것 같고. 역시 동물 전문 변호사. 동물의 일에 동물 전문 변호사의 발끈해. 고소 전문 변호사. 맞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지는 거다. 맞는 말이네요. 골프 레슨 환불 못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광대가 막 이렇게 도와주라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한 달가량 전 골프 연습장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강사와 계약 당시에 골프채를 새 거로 증정을 해준다고 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골프채를 주지 않았고 15분 레슨 시간인데 10분을 넘어가는 날이 없었대요. 그리고 사람들 있는 데서 이 회원을 막 흉내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해서 환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계약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사망, 중대한 질병 수술 뭐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또 가능하다. 이때 위약금 30%에 뭐 1일 이용료 이용 횟수 빼고 환불을 해주나 봐요. 근데 뭐 이렇게 있고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 이렇게 써 있었네요. 근데 이분은 이벤트 상품으로 가입을 한 거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냐 이런 게 문제가 되나 봐요. 이 계약서 조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우리 이럴 때 되게 많죠. 이게 뭔가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학원 이런데 중간에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어. 근데 그쪽에는 되게 중간에 막 그만두면 환불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막 걸어놓잖아. 맞아요. 그 진짜 그러면 환불 못 해요?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이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보면은 언제든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이런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있죠. 그게 31조에 있는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됐다. 다니지 않은 만큼의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적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해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법과 다르게 이제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진 계약은 무효니까. 무효라고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과도하지 않냐 아니냐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 잘못으로 해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10% 그리고 만약에 이 골프장 업자 때문에 이 사람의 규칙 사유로 잘못한 거다. 그러면 10%를 얹어줘야 돼요. 얹어서 환불을 해줘야 돼요. 10%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30%니까 위약금이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환불이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때 환불해줘야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고 15분 레슨 해줘야 되는데 10분만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규칙 사유가 되는 거죠. 10%더 얹어서 환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요즘 계약 위반이니까. 나도 최근까지 테니스 배웠는데 네. 원래 20분씩 레슨인데 나는 돈 좀 더 내고 30분을 하는 걸로 했어. 근데 맨날 20분이나 22분만 하고 나머지 공줍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30분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변호사님 항의하셔야죠. 아니 근데 나도 힘들고 나도 마침 잘 다음에는- 됐다. 마침 잘 됐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법정이 아니니까 이거는 방문판매법 32조에 위반되고 뭐 약관규제법 몇 조에 위반되고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 아니요, 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근데 소송까지 가려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또 어떤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절차는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뭐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자한테 이제 해명 요청을 하게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해명을 하겠죠. 무슨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 공고를 해줘요. 이런 합의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합의를 하면은 거기서 합의서 쓰고 종료되는 거고 만약 합의가 안 돼서 내가 조정 요청을 하면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내려주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민사 절차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니까. 근데 조정은 또 이미 양쪽이 서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라서 조정을 이제 끝까지 안 하면 이제 소송을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보통 금방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날아오고 어디서 오라 그러고 막 계속 그냥 짜증 나가지고 너무 귀찮죠. 큰 돈이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